백날 해도 이 손님이 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영상 자체가 재미없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사례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콘텐츠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에 눌러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겪었거나 혹은 코칭을 해주면서 무조건 성과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왜 손님이 오지 않을까? 보통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정작 우리 매장, 본인 자신에 대한 성찰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인간은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영하는 곳, 내가 만드는 것, 내가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만족해하는 경우가 커요. 예를 들면 일반인 10명 중에 5명이 맛이 별로예요 라고 평가하는 떡볶이집이 있다고 칠게요. 그 떡볶이를 만드는 주인은 절대로 자기가 만든 떡볶이의 맛이 별로예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맛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때문에 이 바꾸지도 못하는 거고요. 미용실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 번 가고 가지 않는 미용실이 있죠. 얼마 전에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용실을 선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헤어 기술보다는 직원이나 원장의 태도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기술에만 집중하는 미용실이 많아요. 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즉 본인 스스로의 성찰을 하지 않으면 오프라인 매장은 손님을 계속 끌어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경산에 유명한 순대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자주 갔었는데 주방 직원까지 합해서 한 7명 정도가 동시에 근무를 하거든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사장님의 유머 감각이에요. 조금 의아하죠? 식당에서 사장님의 유머 감각이 왜 가장 큰 장점일까? 뭐 손님들을 좀 재미있게 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장님이 손님들을 웃게 해줘 봐야 혼자서 하루 수백 명이 방문하는데 다 감당할 수가 없죠. 이 사장님은 매장이 잘 되기까지 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되었는지 돌이켜보면 이 티타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예전에는 이 티타임을 가지지도 않고 직원들이 오자마자 바쁘게 일을 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사장님이 가진 유머 감각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텐션을 올려주는 그런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직원들의 시작 텐션이 좀 좋아져서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걸 보고 에이 뭐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뇌가 즐거움을 느끼면 쾌락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행복감이 표출되는 호르몬을 내뿜어요. 그럼 이 전신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요. 결국 손님들에게 말 한마디, 서비스 하나, 접객 방법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이 많은 회사들에서 아침 조회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일부러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웃음 치료가 한때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요즘도 여전히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은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저 역시 누군가와 어떤 중요한 만남을 하거나 비즈니스 통화를 해야 할 때면 스스로 텐션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결과물이 좀 달라지는 걸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거든요. 제 자신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던 상위 1% 압도적인 대화법의 이 저자 김형준 현대 홈쇼핑 GA 사업단장은 이미 월 수입 1억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힘을 믿고 실천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텐션을 끌어올려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정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에 일부러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밀린 통화 업무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 텐션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매장의 직원들이 오자마자 일만 열심히 하다가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텐션 업을 할 수 있는 짧은 시간, 그게 바로 첫 번째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힘이에요. 두 번째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힘은 직원 성향에 따른 포지션과 화법인데요. 작년쯤에 제가 병원에 코칭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조금 우습죠? 제가 병원까지 코칭을 한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제가 의사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거의 뭐 일맥상통해요. 특히나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어떤 그 피플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런 어떤 대면 업무가 있는 곳은 제 코칭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참고로 최근에는 제가 직접 코칭을 이렇게 막 다 가진 않으니까 뭐 참고를 좀 하시면 좋고요. 이 병원은 이 데스크에 직원이 2명이었는데 유독 1명의 인상이 좀 별로였어요. 이 상태로 벌써 1년을 지속해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내원객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죠. 이 원장님의 상담은 뭐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인간미가 조금 부족했고 전체적으로 좀 사람이 문제였어요. 사람이. 사실 직원을 교육한다고 해서 인상이 좋아지거나 이때까지 살았던 그런 인성이 바뀌진 않거든요. 친절하지 않았던 직원이 갑자기 친절해지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직 변경을 하고 새롭게 1명을 더 채용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는데 병원의 생명을 어떤 뭐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병원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집도하고 건강상에 큰 영향이 있을 때 가는 준대형급 병원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라는 거죠.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의원이나 뭐 약처방이 주를 이루는 곳은 첫 인상과 상담 스킬 또 인간미가 이 병원의 내원객이 많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로 좀 귀결이 돼요. 즉 병원의 첫 번째 핵심은 데스크 직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실제 데스크 직원들의 좀 더 투입되는 비용을 늘리면 오히려 내원객은 늘어나고 직원 비용에 투자했던 비용은 금방 회수가 돼요. 결국 이 병원의 매출은 신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과도 사실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쭉 지켜봤었는데 어떻게 핵심을 파악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담 직원이 가져야 하는 어떤 기본 스킬 중에는 환자들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어떤 공감, 예를 들면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밥 챙겨 드시고 약 드세요 어머니, 뭐 이런 한마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어떤 경청, 고개를 약간 끄덕이면서 아 그러셨구나, 많이 아프셨겠다 하는 반응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많이 달라져요. 사실 이런 직원은 굉장히 좀 고급 인력에 속하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요. 이 원장님은 그걸 좀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좀 인간미가 크게 없다 보니까 뭐 솔직히 좀 의사라는 권위가 꽤 세셔서 저를 영업사원으로 직원들에게 슬쩍 이렇게 속이기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화법을 본인도 사용을 해야 되나 하면서 좀 고민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는데 의사라고 무조건 뭐 권위 있게 딱딱하게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것도 이게 작은 동네에서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지션에 맞지 않는 직원이 손님을 내쫓고 있진 않은지 정말 손님을 위한 화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힘은 매장의 에너지인데요. 앞서 두 가지의 힘, 시작 텐션을 높이는 기술과 포지션에 따른 직원 배치와 화법을 아우르는 부분이에요. 사실 매장의 에너지라고 하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컨설팅이나 코칭을 하는 분들은 이 에너지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에너지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매장의 에너지는 아주 쉬운 예로 일본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그 특유의 이자카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시끌시끌한데 왠지 막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자마자 상냥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밤새도록 앉아서 좀 수다를 떨고 싶은 그런 공간, 장소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오래전에 한 지방의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인데 손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좀 사라졌는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막 손님들한테 미소를 지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해요. 손님들도 덩달아서 미소를 짓게 되고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뭐 하긴 해요. 뭐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식사를 하는 동안은 그 해당 서버와 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랄까 좀 말 그대로 정말 에너지를 팍팍 느낄 수 있는 매장의 구조를 갖췄던 거죠. 실제 전국으로 유행도 많이 했었고 언론에도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이 매장의 에너지라는 건 뭐 술집이든 패밀리 레스토랑이든 아니면 뭐 헬스장이든 미용실이든 동네 편의점이든 어쨌든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느 한 가지를 좀 바꾼다고 해서 생겨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늘 에너지를 좀 충만하게 하려는 일종의 좀 구호 같은 게 있어야 가능해요. 예를 들면 어느 한 매장의 손님을 맞이하는 구호는 어서오세요, 친절하지 않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인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예 매장에 좀 크게 써붙여 놨어요. 불만 있으실 시 언제든지 뭐 전화나 문자 주세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뭐 사장님 폰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구호, 어떤 뭐 도구들은 매장의 에너지를 한껏 올릴 수 있는 역할을 조금씩 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런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소주를 직접 따주면서 막 이렇게 쇼를 해주는 매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정육점은 엄청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해요. 뭐 일부 손님은 조금 이제
부담된다라고 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손님이 더 많기 때문에 매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도.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하자면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힘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텐션업을 할 수 있는 사전 단계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지션에 맞는 직원 배치와 화법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자. 마지막으로 매장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구조와 도구들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자가 되겠네요.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대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인 시스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죠. 결국 사람을 설득시키고 무언가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이 3가지를 꼭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해요. 자,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갈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콘텐츠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파세요.